낯선 도시, 치앙마이. 여행이 끝나가던 순간 두 사람은 마지막 용기를 꺼내듭니다. 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도 그래요. 망설임과 설렘이 교차하던 그 밤. 마침내 키스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피어난 작은 설렘은 더 이상 단순한 여행의 감정이 아니게 되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한 수연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밀려드는 낯선 공기가 얼굴을 감싸며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서는 문턱에 선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보다 먼저 다가온 것은 알 수 없는 허전함이었지요.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가정을 꾸려 분주한 삶을 살고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해 홀로 지낸 세월이 길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지만 그 익숙함 속에는 쓸쓸함이 고여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웃으며 달리는 젊은 연인들, 분주히 물건을 나르는 상인들, 그리고 태양빛에 반짝이는 황금빛 사원.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생경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언가 새로운 걸 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첫날 수연은 예약해둔 현지 투어에 참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안내자가 나누어준 번호표를 손에 쥔 채 버스를 기다리던 순간 옆에서 느껴지는 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가방을 어깨에 맨 중년 남성이 서 있었지요. 차분한 눈빛, 군더더기 없는 차림새. 그는 혼자 여행을 온 듯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수연도 습관처럼 미소로 답했지만 그 안에는 어색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우연히 같은 자리에 앉게 된 두 사람은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정호였습니다. 그는 퇴직 후 처음으로 떠난 긴 여행이라 했습니다.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고, 이제야 조금 숨을 고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의 말 속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그녀 또한 오랜 세월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차창 너머로 이어지는 들판과 사원을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가던 중 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여행하다 보니 가끔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수연은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라서 편한 점도 있지만 가끔은 그 편안함이 외로움으로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선 땅에서 마주친 이 대화가 마음속 빈 공간을 조금 메워주는 듯 했습니다. 사원에 도착해 함께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걸어 들어갈 때 정호는 앞장서서 수연에게 조심하라고 손짓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배려였지요. 별것 아닌 행동이었지만 수연은 그 순간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홀로 서야 했던 시간이 떠올라
가슴이 따뜻하면서도 먹먹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투어 일정을 마치고 버스에 오르는 길. 하루 종일 걷고 대화하며 피곤이 몰려왔지만 수연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와 나눈 몇 마디 대화가 계속 떠올랐고 그것이 왜 이토록 오래 마음에 남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마주한 이 작은 인연이 그녀의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 것 같은 예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던 수연은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야시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이 이렇게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낯선 이국 땅에서 느낀 첫날의 설렘이 오랜만에 그녀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치앙마이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금빛 사원의 지붕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새벽부터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도시에 잔잔히 퍼져 나갔습니다. 수연은 숙소 앞에서 기다리던 투어 버스에 올랐습니다. 전날과 같은 자리, 창가 쪽 좌석에 앉자 자연스레 옆에 다가온 정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에는 한층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수연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정호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예요. 혼자가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오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 좀 허전하네요. 그의 솔직한 말투에 수연은 잠시 눈길을 떨구었습니다. 혼자 떠나온 자신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놀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저렇게 가족끼리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해요. 저도 언젠가는 저런 소소한 행복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혼자 남게 되더라고요. 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일에 매달리며 살다 보니 옆에 있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결국 남은 건 혼자라는 현실뿐이었죠.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연은 그의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상실의 무게가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녀 역시 오랜 세월을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 시간이 흐르며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고 나니 남은 건 홀로 된 자신뿐이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 일정으로 방문한 사원은 고즈넉하고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히 감돌고 탑 앞에 앉아 기도하는 현지인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정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소원을 빌어보셨나요?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요. 뭘 빌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습니다. 굳이 빌 수 있다면 앞으로는 혼자라는 생각이 덜 드는 삶이길 바라겠네요. 그의 말은 마치 수연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수연도 고백하듯 속삭였습니다. 저도 같은 소원을 빌고 싶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나 봐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같은 외로움 속에 있다는 걸 이미 알아버린 듯 했습니다. 사원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 정적을 채웠고 두 사람은 잠시 눈길을 마주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무렵 투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좁은 골목길을 함께 걸으며 수연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 덕분에 혼자 여행 온 느낌이 덜해요. 정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라는 게 더 이상 크게 두렵지 않은 하루였네요. 숙소 앞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말없이 서 있다가 수연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일도 투어에서 뵐 수 있겠죠. 정호는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낯선 땅에서 나눈 이 작은 대화가 내일을 기다리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수연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야시장의 소음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녀에게 남긴 건 외로움의 무게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위로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여행이 특별해진 듯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치앙마이는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향신료, 냄새가 퍼지고 노점상들이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연은 투어 일정에 맞춰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같은 자리, 그리고 그 옆에는 이미 정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눈길이 마주치자 어색한 듯 웃음이 오갔고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닌 듯 자연스러운 인사가 오갔습니다. 이날 투어는 치앙마이의 야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낮 동안 여러 사원을 둘러본 후 해가 지자 거리 전체가 불빛과 음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붉은 등이 매달린 골목, 향긋한 열대과일 냄새,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흥겨운 음악이 두 사람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혼자였다면 그냥 대충 둘러보고 숙소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정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같이 보니까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그들은 함께 꼬치구이를 사 먹고 현지 맥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낯선 맛과 향의 수연은 웃음을 터뜨렸고 정호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미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는 순간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 웃음이 자꾸만 마음을 흔드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렘 속에는 알 수 없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정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히 감정을 키우다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저 여행의 순간일 뿐일지도 모르는데. 그는 자신이 가진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수연의 눈빛과 말투 하나하나가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편안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설렘이 잠시 스쳐가는 것이라면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는 차라리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만 정호에게 시선이 향하는 자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야시장의 한쪽에서는 전통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악기 소리에 맞춰 무용수들이 화려한 춤을 추자 사람들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그 장면을 보며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호는 그런 그녀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심결에 손에 들고 있던 음료를 건네며 말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많이 걸으셨잖아요. 그녀는 고맙다고 말하며 받아들었고, 잠시 손끝이 스치자 두 사람은 동시에 눈길을 피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공연에 집중했지만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가게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정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저도요. 오히려 낯선 곳이니까 더 솔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대답에 수연은 마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지금 단순히 예의상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다시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을 더 키워도 괜찮을까? 여행이 끝나면 모든 게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 그림자 속에서 서로의 발걸음은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창가에 앉아 오늘의 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설레지만 두렵고 두렵지만 자꾸 기대하게 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음 날 치앙마이는 이른 아침부터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붉은 기와지붕과 푸른 나무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려 도시 전체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수연은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다가 정호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지 않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늘 먼저 와 있던 사람이었기에 괜히 마음이 쓰였던 것이지요. 잠시 후 정호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젊은 여성 여행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영어로 몇 마디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수연의 마음 한쪽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낯선 감정이 가슴 깊숙이 올라왔습니다. 서운함인지 질투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지요. 투어 버스에 올라 자리를 잡았을 때 정호는 자연스럽게 수연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서먹함이 가득했습니다. 정호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하지만 수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거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도심을 지나 한사원에 도착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흩어져 돌아보는 동안 정호는 수연 곁에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일부러 다른 그룹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웃는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당황스러웠지만 억지로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쓰며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점심 무렵 작은 카페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수연은 혼자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호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실수했나요? 주희연은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단순한 상황이었고 괜한 오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앞서 차분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뿐이에요. 정호는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다른 자리에 앉아 그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오후 일정이 끝나고 해질 무렵 버스가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붉은 노을이 서서히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연은 그 풍경을 보며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단순히 동행일 뿐인데 왜 다른 사람과 웃는 모습 하나에 이렇게 서운할까? 그녀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호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단순한 여행 동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정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은 같이 저녁이라도 하시겠어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미묘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서운함과 동시에 그를 향한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수연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그만큼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일까?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정호를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시작된 인연이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할 줄은 처음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치앙마이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며 먹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낮 동안 내리쬐던 뜨거운 햇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습한 공기 속에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주희연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고 정호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밖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골목마다 빗줄기가 내리꽂히며 번쩍이는 네온사인을 번져 보이게 만들었고 지붕 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주연은 갑자기 고립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혼자 방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괜스레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연 씨, 괜찮으세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혹시 저녁 약속 기억하시죠? 그냥 넘어가기 아쉽기도 해서 괜찮으시면 잠시 로비에서 차라도 하실래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퍼진 정막과 창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가 마음을 밀어냈습니다. 결국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내려갈게요. 호텔 로비는 따뜻한 조명 아래 아늑했습니다. 빗방울 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잔잔한 배경음악처럼 흘러들었습니다. 정호는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에 묘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직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와 마주 앉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들은 차를 주문하고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신경 쓰였어요. 혹시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의 솔직한 말에 수연은 순간 눈물이 고일 뻔했습니다. 자신도 괜한 오해와 불안 때문에 마음을 닫았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감정을 드러내기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복잡했던 것 같아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 모습조차도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그는 잔잔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여행을 혼자 오면서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연 씨와 함께하게 된 게 참 고맙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비 오는 밤에 불현듯 피어나는 꽃처럼 억눌러 왔던 감정이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속마음을 조금 내비쳤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라면 아마 그냥 빨리 보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호 씨랑 같이 있으니까 조금 덜 외롭네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로비 안은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서로의 눈빛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차 마시면서 빗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네요. 수현도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상하게 편하네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수연은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도 깊게 와 닿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고백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네요. 내 마음이 점점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치앙마이는 다시 맑은 하늘을 드러냈습니다. 전날의 비가 공기를 씻어낸 듯 거리는 한층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호텔 조식을 마친 뒤 정호와 함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전날의 서먹함이 어느 정도 풀리고 난 뒤였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한층 더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정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오래 고민하다 결국 서로 놓아주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지쳤습니다. 혼자가 된 뒤로는 일도 삶도 그냥 흘려보내듯 살았어요. 이번 여행도 그냥 숨 좀 쉬고 싶어서 나온 거였죠. 수연은 순간 놀랐습니다. 그의 밝고 온화한 미소 뒤에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수연 씨를 만나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수연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자신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 오래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까지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죠. 그때부터는 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혼자 여행을 오게 된 거예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겁지만 따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길에서 만난 두 사람, 그리고 각자의 상처. 그것은 단순한 동행 이상의 공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우 씨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혼자 견디는 게 익숙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혼자가 편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외로움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아픔 위에서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두 사람의 얼굴에 부드럽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어둠을 걷어내듯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함께 강가를 거닐었습니다. 현지인들이 한가로이 낚시를 하고 아이들이 뛰노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공기를 식혀주었고 강물은 잔잔히 흐르며 햇빛을 반짝였습니다. 수연은 강가 난간에 기대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걷고 있으면 그냥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져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 말이에요. 정호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바쁘게 살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눈 뒤라서일까 침묵마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함께 있어도 좋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수연은 창문을 열어두고 강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진짜라고 믿고 싶습니다. 치앙마이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행지의 공기마저 아쉬움으로 물드는 듯 거리 곳곳이 더 선명하고 특별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해진 풍경이 이제는 곧 이별을 예고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함께 도이스텝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치앙마이를 내려다보는 그 높은 언덕 위에서 황금빛 탑은 태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붐볐지만 두 사람은 묘하게 고립된 듯 느껴졌습니다. 사원의 계단을 천천히 오르던 중 정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사실은 이 여행이 끝나면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하고 부모님 댁에도 자주 들러야 하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언젠가 이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게 되니 현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여행은 결국 끝나게 마련이니까요. 탑 앞에 서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많은 불빛과 향 냄새가 감각을 자극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호는 손에 쥔 작은 향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바쁘게 지낼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연 씨와의 이 시간이 잊히지 않을 것 같아서 솔직히 두렵습니다. 수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지 낯선 땅에서의 짧은 인연으로 끝나버릴까 하는 두려움. 그러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기엔 아직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돌아가면 또 혼자가 되겠죠. 그 순간 사원 위에서 내려다본 치앙마이의 전경이 두 사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와 산,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은 장엄했지만 그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이제는 단순한 여행 동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의 길이 쉽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내려오는 길, 빗방울이 다시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우산을 펴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수연과 정호는 잠시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정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혹시라도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연락을 이어가면 어떨까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원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컸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치앙마이의 여유와는 달랐고 그 속에서 지금의 감정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연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연락해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빗방울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수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마음을 뒤흔들 줄 몰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이었습니다. 여행의 기억으로만 간직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 속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녀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제7장 불안과 용기의 교차점. 치앙마이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행의 끝이 보인다는 사실은 이상할 만큼 현실적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수연은 호텔 창가에 서서 내려다 보이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곧 돌아가야 해. 다시 혼자가 되겠지. 그날 두 사람은 치앙마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도이수텝 사원을 찾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계단과 향냄새, 황금빛 탑은 장엄했지만 그 앞에 선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호가 계단 난간에 기대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한국으로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바쁘게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두렵습니다. 이 시간이 잊히지 않을까 봐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돌아가면 다시 혼자가 되겠죠. 이게 그냥 여행의 한 장면으로만 남을까봐 그게 두려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사원 위를 스쳐 지나가며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정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수연 씨,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로는 다 못할 것 같아요. 수연은 그 순간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려왔던 순간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러자 정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입술을 맞췄습니다.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향 냄새도 사람들의 발걸음도 바람 소리마저 멀리 사라진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키스는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이 순간을 원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으며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걱정이 스쳐갔지만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이 진짜라는 확신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키스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는 거요. 수연은 눈가가 붉어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우리 마음 진짜라는 거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은 빗방울로 젖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설 용기를 얻은 듯 했습니다. 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렵다면 그 두려움에 맞서 용기를 내야 한다고. 오늘 그와 나눈 키스는 단순한 감정의 확인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여행이라는 이름의 시간은 한정적이었고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가슴에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호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낯선 도시가 이제는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골목마다 남겨진 웃음소리, 시장에서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호와 함께한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에 깊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면 좋겠어. 정호 역시 짐을 꾸리면서도 손이 자꾸 멈춰섰습니다. 옷가지를 접다가도 문득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묘한 설렘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별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치앙마이의 풍경들이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수연이었습니다. 정호 씨,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계속 연락해요.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남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만남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의 말은 결심에 가까웠고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행을 마무리하는 아쉬움 속에서도 묘하게 따뜻한 설렘이 함께했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공간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리자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계속 이어가요. 여행지에서의 설렘이 아니라 진짜 우리로요. 정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가 더 노력할 거예요. 마지막 순간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 두 사람은 다시 눈을 마주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모든 감정을 담아 서로에게 다가가 짧지만 깊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이야기를 향한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피어난 작은 설렘이 이제는 현실 속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로 떠오르는 비행기 창가에 앉은 수연은 아래로 멀어지는 치앙마이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공허한 외로움이 아닌 함께 걸어갈 용기와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역시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시작된 설렘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질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될까 두려워한 두 마음.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이라면 이 만남 어떻게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